안녕하세요. 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E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진동 해석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 해석을 한 후에 제품이 언제 파손되는지 그 판단 기준 같은 게 궁금한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로 수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동 해석을 한 후에 저희가 피로 수명을 예측해서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이제 저희가 피로 파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피로 파손 알기 위해선 피로 수명을 알아야 되고 피로 수명을 나타내는 커브가 있는데 그게 SN 커브예요. 그래서 SN 커브를 어떻게 읽는지 설명드리고 이 SN 커브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개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NCS 워크벤치에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진동 그 랜덤 진동 해석에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피로 수명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이 퍼티그 툴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수명이란 개념이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정적 하중회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를 넘어서면 파손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 기준값보다 낮은 스트레스에서도 파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 조건인 건 이 낮은 스트레스가 한 번만 발생했을 때는 파손이 일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파손이 발생하고 이를 피로 파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fatigue failure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나 관련 설명은 랜덤 진동 해석 그 앞편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우측 위에 나타나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게 저희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가져가는 요 항복 강도나 아니면 인장 강도를 볼 수 있지만 항복 강도보다 작은 이 선형 영역에 있을 때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하중이 작용한다면 이 피로 파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이 자료는 다음에 보시는 사이트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GMS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요 와리슨 SN 커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이 원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이 SN 커브 말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내용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로 수명을 알아야 피로 파손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피로 수명을 나타내는 선도가 저희가 SN 선도라고 하고 SN 커브라고 하는데 아래 보이는 이런 커브예요. 그래서 Y축은 스트레스 값을 갖게 되고 이 X축은 이 number of cycles to failure에서 fail이 날 때까지 사이클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수명이란 개념을 fail이 날 때까지 반복이 몇 번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수명으로 따지고 이걸 n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이 s랑 이 수명의 n을 사용해서 SN 커브라고 하고요. 보통 이 X축은 로그 스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이 SN 커브를 어떻게 읽는지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좌측에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스트레스 값을 얻어지면 이 스트레스가 해당하는 값을 쭉 따라가서 선도가 매칭되는 그 X축의 이 N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메가파스칼에서 나타나는 이 n 값이 뭐 80만 사이클이다. 그러면 이 부품은 지금 정해진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값에 대해서는 80만의 수명이 예측이 된다는 게 이 SN 커브를 활용할 때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테스트 스펙이나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수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증하는 마일리지가 있다거나 핸드폰도 보증하는 그 보증 기간 안에 이러한 하중이 몇 회 반복되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면 그 타겟하는 이 수명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사이클을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값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스트레스가 그 타겟하는 스트레스 값보다 낮아지도록 디자인을 한다면 보증 기간이나 어떤 타겟하는 수명을 만족하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수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SN 커브가 필요하고요. 읽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읽고 수명을 찾거나 거꾸로 수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SN 커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테스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인장 방향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그 시편을 이제 인장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반복으로 하중을 주고요. 그랬을 때 이 하중의 크기는 계속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반복으로 하중을 주게 되고, 그리고 파손이 날 때까지 이 사이클 수를 세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가 한 번 되는 거를 이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리고 0부터 요 하중을 받는 이 하나의 앰플리튜드를 저희가 스트레스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편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하중을 통해서 사이클이 얻어지면,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랑 넘버 오브 사이클스 투 페일리어가 얻어지고, 이게 테스트에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트레스 크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이 SN 커브를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N 커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재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이나 아니면 핸드북 같은데 이런 SN 커브가 많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 커브에서 이제 엔듀어런스 리밋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래쪽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좌측은 저희가 스태틱에서 얻어지는 그 인장시험 커브고요. SS 커브고, 우측은 저희가 피로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SN 커브예요. 보시면 이 원 사이클이 포인트가 이 얼티머 스트렝스, 즉 인장 강도가 되는 게, 저희가 한번 인장 강도에 도달하면 파손된다고 하니까 이 원 사이클은 이 포인트에 해당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쭉 낮아지면서 이렇게 쭉 낮아지면서 일드 스트렝스 인장 강도에 도달하면 그때까지 기울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여기서 기울기가 한번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얼티머 스트렝스와 일드 스트렝스 사이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플라스틱 리전이고, 그 다음에 일드 스트렝스에서 그 쭉 내려가는 게 이제 탄성 구간 일라스틱 리전인데, 보시면 한 번 더 기울기가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꺾여지는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서 스트레스 값이 더 낮아져도 수명이 거기에 따라서 줄지 않고, 특정 스트레스 값에서는 점점 수명이 수평하게 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뜻은 이 아래 영역에서 스트레스는 거의 무한한 수명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인피니티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아래쪽 스트레스 값을 갖는다면은 저희가 무한한 수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이 값을 엔듀어런스 리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엔듀어런스 리밋은 이제 인장 강도보다는 낮고, 이 선형 구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값보다 낮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면 피로 수명에 대해서 무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다 보면 이 엔듀어런스 리밋 아니면 퍼티그 스트렝스에서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엔듀어런스 리밋이 모든 재료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재료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이 꺾이는 포인트와 이렇게 옆으로 눕는 선도를 갖고 있는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처럼 계속 이렇게 곡선으로 명확하게 이 엔듀어런스 리밋을 볼 수 없는 재료도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재료들은 이제 보통은 타겟하는 어떤 수명값을 정해줘요. 10의 6승이나 10의 7승 이 값을 정하고, 그때 값을 이 엔듀어런스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값이 이하라고, 이런 재료는 무한 수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겟하는 그 수명은 만족하기 때문에 무한 수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재료마다 이 SN 커브 형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SN 커브는 어떤 코드나 핸드북에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엔듀어런스 리밋이 UTS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끔 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장 강도 대비 스틸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엔듀어런스 리밋을 갖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40% 정도에서 이 엔듀어런스 리밋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N 커브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료 종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값이 리밋이 될지를 그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SN 커브를 표현할 때 이 기울기와 이 꺾이는 이 포인트들을 알면은 이 선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 K 팩터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K 팩터라고 하고, 이걸 반대로 해서 역수로 해서 B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SN 커브를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할 때 이 기울기 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SN 커브는 재료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SN 커브를 저희가 이 UTS 값으로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요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습했었던 랜덤 진동 그 파일을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얻어진 진동 해석 결과에서 이 퍼티그 툴만 추가해서 피로 수명을 확인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그 재료에 대한 이 SN 커브가 재료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시면 지금 이제 기본 물성치인 스트럭처럴 스틸이 들어가 있고, 그냥 보시면은 아래쪽에 저희가 그 일라스틱 스릴이랑 뭐 밀도나 요 열팽차 개수는 있는데, 보면 SN 커브나 이런 저희 퍼티그에 대한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좌측 위에를 보시면 요 필터가 돼 있어서 그렇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재료에 있는 모든 물성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SN 커브 부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 사이클 수와 그리고 얼터네이팅 스트레스, 이 얼터네이팅 스트레스가 제가 아까 요 0에서부터 위에까지 나오는 이 앰플리튜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스트레스 값이고요. 보시면 10번 반복할 때 숫자, 그리고 20번 반복할 때 스트레스 값, 이런 식으로 해서 10의 6승까지 86메가파스칼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SN 커브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때, 그리고 아까 테스트에서 얻어지는 그 값들 있잖아요. 값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선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0의 6승 86메가파스칼이 어떻게 보면 엔듀런스 리밋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더 있다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더 없다면 이 마지막으로 입력된 이 값을 엔듀런스 리밋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지난번에 했던 랜덤 진동 해석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케니컬이 실행되었고요.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나 이 과정은 제가 이미 실습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브라켓이 있고, 브라켓 이 부분의 질량이 이렇게 포인트 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아까 어사인 돼 있던 것처럼 스틸이 들어가 있고, 이게 메쉬 형태고, 모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고유 주파수를 확인하고, 그 모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랜덤 진동 해석을 진행합니다. 랜덤 진동은 이렇게 PSD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에서 얻어진 모달 해석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이제 랜덤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로 이런 변이나 스트레스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까지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피로 툴, 그 퍼티그 툴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가시면 이 퍼티그가 있고 퍼티그 툴이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세팅이 있는데, 우선 간략히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 메소드 셀렉션이 저희가 랜덤 해석에서 얻어진 스트레스 값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명을 계산할 건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는 요 헬프 보시면 되지만, 이 스테인버그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게 좀 브로드한 그 PSD 가진에서 좀 브로드한 거에 대해서 스테인버그를 사용하고, 네로엠밴드는 조금 이 샤프한 특성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이 스테인버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 비교해서 좀 더 보수적인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컴포넌트는 저희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어떤 스트레스 값을 이용해서 수명을 계산할 건지 보는 건데, 이 이퀴밸런트 말고도 노멀이나 쉬어,
이 각 축에 대한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 기본적인 이 이퀴밸런트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베타 옵션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포저 듀레이션은 이 PSD 가진이 저희가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나타나는 거에서 나타나는 얼마나 노출시킬 건지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이 PSD 가진이 얼만큼 테스트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제가 여기에 3600초 이렇게 넣으면 1시간 동안 이 PSD 가진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해서 이 라이프를 넣으면 저희가 수명을 계산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데미지가 있는데, 이 데미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피로가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를 숫자로 표현해주고, 이 데미지가 1이 됐을 때 1보다 커지면 이제 파손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추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벨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단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되고요. 라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랑 달리 라이프는 길면 좋은 거고, 당연히 피로 수명이 짧으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맥스보다는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을 키시면 이렇게 미니멈 쪽이 빨갛게 나오죠. 보통은 스트레스가 크면 빨갛게 나오는데 저희는 라이프가 적은 게 위험한 거고, 그거를 매칭해서 컬러를 보여주려고 이 미니멈 쪽이 빨갛게 나오고, 저희가 3600초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600초로 이렇게 바꿔주면 3600초보다 수명이 더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적은 포인트는 이제 1251초, 1252초에서 이 왼쪽에서도 미니멈에서 초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해진 요 PSD 가진을 1시간 동안 가진하면 1시간도 가기 전에 이 1252초 때 이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요 툴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분포에 대해서도 내가 안전율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요거를 좀 컬러링을 다르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데미지 부분을 확인하면 지금 여기서 또 반대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데미지는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준값이 1인데 제가 1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꾸면 1보다 큰 게 이제 파손되는 걸로 나오고, 보시면 아까 저희가 수명이 3600초보다 작은 게 빨갛게 나왔는데 지금 1로 다시 컬러링을 맞추니까 이제 파손이 되는 거 1이 기준이거든요. 1보다 큰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로 했을 때도 같은 분포고, 데미지로 했어도 같은 분포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데미지는 말 그대로 이 누적되는 그 피로가 누적되는 재료가 갖는 데미지를 표현해 주는 거고, 기준값은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이프는 저희가 넣어준 요 익스포넨셜 듀레이션 매칭을 해서 얼만큼 미니멈이 나타나는지 요걸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해석 같은 경우는 파티그 툴이 요 두 개만, 라이프와 데미지만 지원하지만 이제 하모닉이나 아니면 스태틱도 저희가 파티클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걸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별도 영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랜덤 해석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스트레스 값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70메가파스칼이면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높다면 그럼 얼마나 높은 건지 이런 판단 기준이 없는데, 저희가 SN 커브를 이해하고 이 퍼티그 툴을 이해한다면 70메가파스칼인데 그 내가 입력한 PSD 가진에서는 1250초밖에 수명이 되지 않는구나. 만약 테스트 기준이 3600초라고 하면, 즉 1시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파손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값도 바꿔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변경을 한 뒤에 라이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로 수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피로 파손을 확인하기 위해서 SN 커브를 이용하는데 SN 커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리고 얻어진 SN 커브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엔듀런스 리밋이란 개념과 K 팩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NCS 워크벤치에서 랜덤 진동 해석을 한 뒤에 그 결과를 퍼티그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라이프랑 데미지를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모닉이나 아니면 스태틱을 이용해서 피로 수명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사항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